효심 깊은 호랑이. 옛날 깊은 숲속에 아주 효심 깊은 어린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숲속 동물들은 모두 이 어린 호랑이의 효심을 칭찬했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말거라. 네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하단다. 어린 호랑이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든 어머니를 낫게 해드리고 싶었죠. 저 높은 산꼭대기에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신비한 약초가 있다고 들었어.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하던데. 이 이야기를 들은 어린 호랑이는 곧바로 산꼭대기를 향해 험난한 여행을 떠났어요. 절벽을 오르고 폭풍우를 견디며 마침내 빛나는 약초를 찾아냈어요. 드디어 찾았다. 이 약초라면 어머니가 나으실 거야. 하지만 서둘러 내려오는 길에 어린 호랑이는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 집으로 돌아왔죠. 정말 고맙구나, 얘야.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구나. 정말 훌륭한 효자, 호랑이야. 너의 효심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야. 그 후로 어린 호랑이와 어머니 호랑이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린 호랑이의 효심은 숲속 모든 동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지내세요. 욕심과 양심, 금을 버린 형과 아우. 오늘은 아주 오래전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한적하고 고요한 마을에 아주 사이좋고 마음 착한 형과 아우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형제는 언제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살아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느 날 형과 아우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우가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아우는 형에게 말했어요. 형님, 저기 무언가가 빛나고 있어요. 형도 궁금해서 물속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그냥 돌이 아니라 아주 귀한 금덩어리였어요. 형제는 금덩이를 보자 놀라기도 했지만 걱정도 되었어요. 그들은 마을의 가장 어른이신 할아버지께 찾아가 상담했어요. 마을 할아버지는 형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매우 귀한 금이구나. 잘만 쓰면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 형과 아우는 집에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금을 갖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형제는 서로 다툴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날 밤 형과 아우는 오랫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금으로 우리 형제의 우애가 깨지면 어쩌지? 그럼 너무 슬플 거야. 고민 끝에 형제는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날 새벽이 밝아오자 형과 아우는 다시 강가로 갔어요. 그리고 형제가 다정히 웃으며 말했어요. 금아, 잘 가거라. 너 없이도 우리는 행복하단다. 형과 아우는 함께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렸답니다. 형제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형제는 정말 마음이 부자로구나.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로다. 그날 이후 형과 아우는 더욱 사이좋게 서로를 돌보며 평화롭게 살았어요.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고 빛나는 것은 바로 형제의 따뜻한 마음이었답니다. 여러분도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들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소중한 보물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답니다. 장화 홍련전.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장화와 홍련이라는 아름다운 자매가 살았어요. 두 소녀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죠. 햇살이 비치는 정원에서 서로를 부르며 뛰어놀던 두 자매의 웃음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었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랑하는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다정한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어머니는 점점 자매를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찬바람이 부는 새벽부터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러야 했고 손이 부르트도록 빨래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언제나 다정한 척하는 새어머니였죠. 새어머니는 점점 장화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급기야 거짓 누명을 씌워 아버지에게 장화를 꾸짖게 만들었죠.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지던 장화는 결국 깊은 밤 홀로 연못가에 서게 되었어요. 조용한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장화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차디찬 연못 속으로 몸을 던졌답니다. 장화를 잃은 홍련은 점점 쇠약해졌어요. 새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웠고 아버지는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죠. 결국 홍련도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연못가에서는 두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달빛이 비추는 연못 위로 떠다니는 자매의 원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두 소녀의 원혼이 떠돈다는 소문을 들은 원님은 직접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한 명씩 신문을 하던 원님은 결국 새어머니의 거짓말과 악행을 밝혀냈어요. 자매를 괴롭힌 죄로 새어머니는 벌을 받았고 연못 위를 맴돌던 장화와 홍련의 영혼은 서서히 사라지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장화와 홍련을 기억하며 언제나 올바른 마음을 가지기로 했어요. 장화와 홍련의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지며 우리에게 진실과 정의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답니다. 선비와 토끼. 옛날 옛적 어느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좋은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바닷바람도 시원하고. 선비님, 용왕님께서 귀한 손님을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가시지요. 용왕님이 나를 초대한다고? 허허, 영광이구나. 잘 왔소, 선비. 실은 내가 큰 병이 들어 간이 필요하오. 네, 제 간을 달라고요? 이거 큰일 났네. 걱정 마세요. 선비님, 제게 좋은 게가 있어요. 용왕님, 큰일이에요. 사람의 간은 필요할 때마다 몸에서 꺼내두고 다닌다고 하네요. 뭐라고? 간을 몸에서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다고? 그럼요. 선비님은 오늘 간을 집에 두고 오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서 땅 위에 다녀오거라. 빨리 그 간을 가져오도록 하라. 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휴, 토끼야. 덕분에 목숨을 구했구나. 정말 고맙다. 앞으로는 너무 쉽게 남의 말을 믿지 마세요. 선비님, 이렇게 꽤 많은 토끼 덕분에 선비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친구들, 우리도 낯선 사람의 말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옛날 어느 마을, 마음씨 착한 소녀 콩쥐와 그녀를 괴롭히는 의붓언니 팥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팥쥐와 그녀의 어머니는 콩쥐에게 힘든 일을 시키며 괴롭혔지만 콩쥐는 언제나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콩쥐는 마법의 힘을 지닌 신비한 연꽃 목걸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목걸이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힘을 빌려준다는 전설의 보물이었습니다. 팥쥐는 어머니와 함께 콩쥐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시킵니다. 부서진 항아리를 원래대로 돌려놓아라. 방 한가득 쌓인 쌀을 일일이 골라라. 진흙탕 속의 신발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콩쥐는 절망하지만 목걸이에서 빛이 나며 연꽃 요정이 나타납니다. 콩쥐야, 내 착한 마음이 널 도울 거야. 하지만 너도 스스로 용기를 내야 해. 라고 말하며 콩쥐가 직접 마법을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콩쥐가 어떤 마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물의 마법, 바람의 마법, 시간 되돌리기 마법 등. 왕자의 무도의 날, 콩쥐는 목걸이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궁전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를 본 팥쥐는 시기심에 사로잡혀 몰래 콩쥐의 목걸이를 빼앗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는 팥쥐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한 빛을 내며 사라집니다. 이때 팥쥐는 갑자기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울 속에는 환한 얼굴과 욕심으로 가득 찬 자신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팥쥐는 눈물을 흘리며 처음으로 콩쥐에게 사과합니다. 콩쥐야, 미안해. 콩쥐는 미소를 지으며 팥쥐를 용서하고 두 자매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팥쥐가 변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팥쥐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콩쥐는 왕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팥쥐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왕궁에서 함께 살며 자매의 우정을 쌓아갑니다. 콩쥐와 팥쥐의 이야기는
단순한 착한 소녀와 나쁜 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와 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콩쥐는 마법보다 더 강한 힘이 바로 따뜻한 마음과 용기라는 걸 깨닫고 팥쥐 역시 진심 어린 반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세요. 옛날 옛적 신봉사에게 심청이라는 딸이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심청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효심이 깊은 아이로 자랐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스님에게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가난한 심청은 큰 고민에 빠졌답니다.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큰 결심을 했어요. 자신을 뱃사람들에게 팔아 공양미 300석을 마련한 뒤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로 한 것이었지요. 심청은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지만 용왕은 그녀의 효심을 감동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연꽃 속에서 다시 태어난 심청은 왕의 눈에 띄어 왕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잔치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 그의 눈도 기적처럼 뜨게 되었답니다. 심청의 지극한 효심은 아버지를 위한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가난하지만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하루하루 나무를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산속 연못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놀라면서도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답니다. 나무꾼은 장난스럽게 한 선녀의 날개옷을 숨겼어요. 다른 선녀들은 하늘로 돌아갔지만 날개옷을 찾지 못한 한 선녀는 남아 울먹였죠. 나무꾼은 선녀에게 함께 살자고 말했고 선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곁에 남아 가정을 이루었어요. 시간이 지나며 둘 사이에는 아이들도 태어나고 그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선녀는 숨겨져 있던 날개옷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아이들과 남편을 떠나야 하는 슬픔 속에서도 하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나무꾼은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선녀를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를 기억했답니다. 혹부리 영감.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얼굴에 커다란 혹이 난 착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밝고 친절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혹부리 영감이라 불렀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해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는 도깨비들이 신나게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답니다. 흥겨운 분위기에 빠진 할아버지는 저절로 몸을 흔들었고 도깨비들은 기뻐하며 함께 춤을 추었어요.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의 춤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리고 이 혹을 가져가야 다시 만날 수 있다며 혹을 떼어주었지요. 할아버지는 감격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욕심 많은 할아버지도 혹을 떼고 싶어 도깨비들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는 엉성하게 춤을 추며 억지로 환심을 사려 했지요. 결국 도깨비들은 화가 나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여버렸답니다.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 덕분에 혹을 없애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욕심 많은 할아버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지요.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말이에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한국 전래동화. 오래전 어느 작은 마을에 다정한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매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오누이는 집을 지키며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지? 배고파. 엄마 언제 와? 하지만 엄마는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군. 그때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배가 고프니 저 여자를 잡아먹어야겠다. 결국 호랑이는 엄마를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엄마인 척하며 집으로 향했지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 엄마 손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손을 보니 무섭고 털이 잔뜩 난 호랑이의 손이었어요. 오누이는 재빨리 집을 빠져나가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금방 따라왔어요. 하느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힘껏 줄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도 올라가야겠다. 호랑이도 줄을 잡았지만 약한 줄이어서 뚝 끊어지고 말았어요.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태양이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태양과 달이 서로 번갈아가며 하늘을 지키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지만 서로를 의지한 오누이.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듯합니다. 옛날 옛적에 깊은 산속에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며 살아갔지요. 오늘도 열심히 나무를 해서 팔아야겠다. 이 도끼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계곡 근처에서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도끼를 깊은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지. 이 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할 수 없는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나. 나무꾼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갑자기 연못에서 신비로운 빛이 나타나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리 슬피 우느냐? 산신령님, 제가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 도끼가 없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 걱정입니다. 잠시 기다리거라.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반짝이는 금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 도끼가 내 도끼니?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산신령은 다시 연못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은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도끼가 내 것이냐?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훨씬 더 낡았습니다. 산신령은 세 번째로 연못에 들어갔다가 낡은 쇠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 도끼냐? 네, 바로 저의 도끼입니다. 내가 정직하구나. 내 정직함에 감동했다. 금도끼와 은도끼도 모두 가져가거라. 정말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이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자신의 도끼를 연못에 던졌습니다. 이제 나도 금도끼를 가질 수 있겠지? 산신령님, 제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 도끼냐? 네, 맞습니다. 제 도끼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다니. 너의 진짜 도끼도 가져갈 수 없구나. 욕심쟁이 나무꾼은 자신의 도끼마저 잃어버리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내 욕심이 너무 과했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정직했던 나무꾼은 세 개의 도끼로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고, 욕심쟁이 나무꾼은 자신의 도끼마저 잃어 크게 후회했답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흥부와 놀부. 옛날 옛적에 같은 마을에 형제 흥부와 놀부가 살았어요. 형 놀부는 욕심 많고 심술궂은 사람이었죠. 이 모든 건 내 거야. 아무도 나눠주지 않아. 하지만 동생 흥부는 착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진 건 적지만 모두와 나누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흥부야, 너는 여기서 나가. 이 집은 내 거야. 놀부는 흥부를 집에서 내쫓았고 흥부는 초가집에서 어렵게 살아가야 했답니다. 어느 봄날 흥부의 마당에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제비 새끼가 다리를 다쳤죠. 아이고, 불쌍한 제비야. 내가 고쳐줄게. 흥부는 정성껏 제비를 돌봐줬어요. 다 나은 제비는 날아가면서 흥부에게 박씨를 선물했답니다. 흥부는 박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박은 점점 자라 탐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죠. 박 속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어요. 흥부는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질투가 났어요. 흥부처럼 나도 부자가 되어야겠어.
놀부는 제비를 흉내내며 일부러 다리를 다치게 했답니다. 내가 치료해 줄 테니 박씨를 가져오너라. 놀부도 박씨를 받았고 마당에 심었어요. 하지만 박 속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 있었죠. 욕심쟁이 놀부야, 벌을 받아라. 놀부는 크게 혼이 났답니다. 놀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흥부에게 사과했어요. 흥부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 형, 이제 사이좋게 지내요. 그 후로 흥부와 놀부는 사이좋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욕심보다는 나눔과 선행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금장수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 오성과 한음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오성은 장난을 좋아하고 재치가 넘쳤지만 한음은 순진하고 착했죠. 어느 날 한음은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소금을 사러 가게 되었어요. 어이, 한음. 그렇게 급하게 어디 가냐? 오성아, 나 시장에 소금 사러 가는 길이야. 어머니가 꼭 좋은 소금을 사오라고 하셨어. 소금? 요즘 귀한 건데 내가 진짜 좋은 소금을 고를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난 소금을 많이 사봤다고. 그래? 그럼 내가 특별한 소금 고르는 방법을 알려줄까? 정말? 뭔데? 소금을 한 주먹 입에 넣고 맛을 보면 돼. 진짜 좋은 소금은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하거든. 정말? 달콤한 소금이 좋은 소금이라고? 물론이지. 다들 그렇게 한다니까. 한음은 오성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소금 장수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저 소금을 사러 왔어요. 그래, 어떤 소금을 원하느냐? 가장 좋은 소금이요. 그런데 혹시 소금이 달콤한지 맛 좀 봐도 될까요? 뭐, 소금이 달콤하다고? 네, 좋은 소금은 달콤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한음은 소금을 한 주먹 집어 입에 넣었어요. 부악! 짜! 너무 짜! 아이고, 이 녀석아. 소금은 원래 짠 거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느냐? 아, 오성이. 그제야 한음은 오성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금을 한 주먹이나 입에 넣었으니 입안은 바닷물처럼 짜고 눈물까지 핑 돌았죠. 그 모습을 본 시장 사람들은 한음의 순진한 행동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냥 평범한 소금으로 주세요. 하하하. 그래, 그래. 다음부터는 친구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알겠지? 네. 한음이 소금을 사고 돌아가는 길, 오성이 골목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한음. 좋은 소금 샀냐? 맛은 어땠어? 오성.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뭐? 무슨 소리야? 좋은 소금은 달콤해야 한다고 했잖아. 아니거든. 소금은 원래 짜. 덕분에 시장 사람들이 다 웃었어. 하하하. 미안. 하지만 너무 재미있었잖아. 한음은 속은 게 억울했지만 오성의 장난기가 미워지지는 않았어요. 결국 두 친구는 티격태격하며 다시 길을 걸었답니다. 그날 이후 한음은 오성의 말을 무조건 믿지는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친구의 장난과 우정은 계속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한음은 또다시 오성의 말장난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렇게 오성과 한음은 매일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에게 웃음을 주는 좋은 친구로 지냈답니다. 오성과 한음, 다리 밑에서 재치 대결. 옛날 조선시대에 오성과 한음이라는 두 소년이 있었어요. 이 둘은 재치와 기지가 뛰어나기로 유명했죠.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 두 소년이 다리 밑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야, 넌 왜 다리 밑에 서 있냐?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하려고. 그런데 넌 왜 여기 있어? 나는 내가 피할 수 있는 비인지 확인하려고. 하하, 참 재밌네. 그런데 넌 물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하냐? 그건 내 얼굴이 아니라 개천 속 물고기잖아. 뭐? 물고기라고? 그럼 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 난 내 말이 바보 같은지 아닌지 실험해보려고. 오성과 한음은 서로 말싸움을 하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서로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는 두 소년의 재치 대결이 계속되었죠.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
내가 이걸 마치면 내가 인정할게. 좋아. 어떤 문제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하. 그럼 문제야.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뭐지? 바람? 빛? 아니지. 바로 생각이야. 생각은 한순간에 어디든 갈 수 있거든. 이건 좀 어려웠네. 하하. 드디어 내가 이겼군. 아니야. 이제부터 나도 생각의 속도로 대답해 볼 테니까 다시 한 판 하자. 이렇게 오성과 한음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의 기질을 시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치는 훗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유명해졌죠. 은혜 갚은 제비.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정원을 가꾸고 작은 새들에게 모이를 주며 따뜻하게 돌보았지요. 그 중에서도 한 마리 작은 제비가 할아버지를 유독 잘 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비가 세차게 날개짓을 하다가 그만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이쿠, 너 괜찮니?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제비를 손에 올려 살펴보았어요. 가엾게도 날개가 다쳤구나. 내가 고쳐줄 테니 조금만 참으렴. 할아버지는 정성껏 제비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둥지에서 쉬게 해주었어요. 제비는 고마운 듯 눈을 깜빡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제비의 날개가 점점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비는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다 나았구나. 잘 가거라. 건강해야 해. 제비는 하늘로 날아오르며 빙글빙글 돌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치 약속이라도 하는 듯 지적이었어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올 무렵 작은 제비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부리의 작은 박씨 하나를 물고 있었지요. 이건 내게 주는 선물이냐? 제비는 마당에 박씨를 떨어뜨리고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할아버지는 신기한 마음으로 박씨를 조심스럽게 심고 정성껏 돌보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박은 점점 자라더니 마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거대해졌어요. 이렇게 큰 박은 처음 보는구나. 박은 빛을 내며 신비롭게 흔들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어 이 놀라운 광경을 함께 지켜보았어요. 한번 갈라볼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박을 가르자 그 안에서 반짝이는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웬일인가? 정말 꿈만 같구나. 마을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며 이 기적 같은 선물을 축하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욕심 많은 이웃은 질투심에 가득 찼어요. 나도 제비한테 박씨를 받아야겠어. 그는 일부러 제비를 잡아 날개를 다치게 한 뒤 치료해주며 박씨를 받으려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비가 박씨를 가져오자 욕심쟁이는 얼른 박을 심었어요. 하지만 욕심쟁이가 박을 자르자 그 안에서는 반짝이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으악, 도깨비다.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 튀어나와 욕심쟁이를 혼쭐내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도깨비들은 욕심쟁이를 쫓아다니며 크게 혼내주었어요. 결국 그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 후 착한 할아버지는 여전히 새들에게 먹이를 주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작은 제비는 매년 봄이 되면 어김없이 할아버지를 찾아왔답니다. 선한 마음은 언제나 큰 복을 부르는 법이지요. 우리도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요.